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들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 키셔서 갖다 대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홈페이지 안에서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링크까지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료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기법들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오셔서 아낌없이 또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을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월요일을 책임지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자, 우선 선생님 오늘 시장 이야기를 먼저 바로 들어가면요. 오늘 시장 양시장 하락 마감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 낙폭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이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단기 그냥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소폭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1,200억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보자면은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은 큰 매도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6,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오늘 시장 조정폭이 코스피 기준으로 0.85%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1.13%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급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숨고르기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매도 폭탄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 네, 그래서 또 지금 그래서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사실상 지금 이 주도 섹터에 좀 부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테마주와 관련돼서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테마 내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테마주들을 몇 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리뷰뿐만이 아니라 다음 우리가 봐야 될 섹터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숨고르기 장세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매도 물량이 오늘 그렇게까지 크게 빠진 건 아니라고 하셨고요. 이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 나오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어디 짚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이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추천 이후에 최대 106%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초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코로나 혹은 엠폭스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압도할 만큼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다시 시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전에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었던 이런 후발주자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8월 초 혹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사실 길게 이어지지 않고 또 빠르게 최근에는 이 테마 내에서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셔라. 차라리 우리가 다음 섹터를 좀 보고 다음 테마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그 내용도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코로나19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진매트릭스죠. 우리 전문가님의 추천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5,990원으로 종가 형성을 하면서 상한가 터치한 종목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테마가 또 생각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 같죠. 이 건강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시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매트릭스 신규 진입은 추천하지 않으시네요. 이 후발 주자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요즘에 순환매가 또 너무 빠르게 또 쫓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쫓지 말아라고 하신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또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또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이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렘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런 테마주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단연 이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또 한 번의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 이후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사실 이렘이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날 긴급회의 이후 바로 오른 종목은 아닌데 오늘 좀 후발주자로서 상한가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렘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사를 통해서 반야둔 배터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발주자로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이 그 테마 내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또 나타나서 또 강세를 이끌어준다면은 이전에 부각을 받았었던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도 여전히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테마로서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강의에 좀 녹여놨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렘 짚어주셨고요. 이렘 역시 오늘 상한가 갔죠. 이쪽이 좀 전문가님이 요즘 좀 밀고 계시는 테마인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간 이렘이고요. 이 테마주 일타 강사님다운 특징주였죠. 자, 오늘 첫 시세가 나와서 추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부각받았던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모멘텀 남아있으니까 이쪽 테마 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복습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0번째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10번째 사연이 도착해 있죠. 오늘도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리브영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김뷰티라고 합니다. 쌤, 혹시 덥거나 추울 때 은행 들어가시나요? 저는 은행 대신 올리브영을 들어가는데요.
이 더울 때 들어가면 시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들어가서 화장품도 구경하고 로션도 구경하고 또 사려고 점 찍어둔 상품이 세일까지 한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자, 옛날이야 화장품을 구매하려면 각 브랜드 화장품 매장샵을 갔겠지만 이 시대가 변했잖아요. 남녀노소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오더라고요. 화장품이나 로션을 사러 가기 위해 친구를 기다릴 때 또는 급하게 화장을 잠시 고칠 때 그리고 길 가다 더울 때까지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데 결국엔 이렇게 자주 찾아오다 보니 물건을 사는 횟수가 늘긴 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의 올리브영이 정말 몇 개일까요? 화장품이 이렇게나 잘 팔리다니. 저번에 친구를 만나러 명동에 갔을 때 명동 올리브영에도 외국인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K-팝, K-푸드, 그리고 K-뷰티가 인기 있다는 건 찐이구나.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K-뷰티 대장주가 무엇일까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 종목 저 종목 고민 끝에 저는 바로 실리콘투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일까 제가 올리브영을 그렇게 다녔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화장품 브랜드가 아닌 국내 화장품 수출 유통업체더군요. 벌써 전 세계 150곳 이상의 나라에 진출을 했고 또 해외 거점도 10곳이 넘더라고요. 주가가 올해 들어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서 올해 초 7,500원 하던 주가가 6월에 5만 원을 넘더니 지금은 조금 주춤해서 4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저는 지난 7월에 41,500원에 비중 15%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한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걱정도 되면서 아직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K-뷰티 시장 한창 달렸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그리고 실리콘투 대응 전략도 함께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뭔가 되게 야무지신 20대 여성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똑부러지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뷰티주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K-뷰티주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뷰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들이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종목은 굉장히 좀 잘 꼽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를 바라볼 때 이전에는 중국 소비주로서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느냐 혹은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갈렸는데 이제는 중국보다는 다른 이제 타국이 조금 더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쪽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유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좀 보실 때 이전에 이제 중국 중심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주들을 볼 때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뭐 일본 혹은 동남아 이쪽에서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화장품주들 몇 가지가 좀 크게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를 좀 이끌어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수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을 보였지만 이제는 이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벅찬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 내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물론 최고점에서는 살짝 밀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가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반면에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는 화장품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중국 쪽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해외 부분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죠. 이 동남아 쪽을 함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K-뷰티 하반기 성장 여력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 성장세를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 골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부 다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하시네요. 기대감만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 실적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하반기 K뷰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대응 전략도 함께 잡아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45,400원이네요. 이분은 41,500원이라고 합니다. 이 김뷰티님, 네. 깜찍한 김뷰티님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수급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급락 이후에 이제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기는 했으나 이제 지난 16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메이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떤 이 주도 수급 자체에서 밀어내는 이렇게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도 좀 만회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12,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400억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회만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체크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넘어오게 된다면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실리콘2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주가가 8,0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4,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무너진다 혹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유념해서 보시고,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4만 원 구간이 좀 하반 경직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최소 비중 축소 혹은 매도를 하시는 걸 좀 보시길 바라겠고, 왜냐면은 이때 이제 8월 5일 구간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시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은 상방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5만 4천 원 고가 기록한 이후에는 반등을 시도해도 이 5만 원 밑에서 머무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4만 원, 상단으로는 5만 원, 이렇게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만 원 구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태라고 하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4만 원, 그리고 목표가 5만 원 잡으면서 목표가 5만 원 돌파하면 분할 매도, 그리고 4만 원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상한가 스쿨과 함께 포트폴리오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예뻐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PSK 홀딩스 한번 AS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AS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이후에 28%대의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사실상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는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해 초부에 혹은 상반기에 보였었던 이 반도체 흐름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전에 뭐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목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반도체 섹터에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 실적에 따라서 또다시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 뭐 조정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혹은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변동성이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지만, 이제는 반도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기에는 다소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AI와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였지만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 실제로 AI 수혜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점점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실 때 실수혜주인지 혹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인지 혹은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분별을 해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8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어요. 거의 4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0%가 넘는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단기적으로 너무 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30% 가까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21 이평선 상단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 이평선과도 이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격이 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물량을 수익을 챙겨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5,000원 구간에서 한 3차례 정도 저항을 받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55,000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서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5,000원 구간 상단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일단 전량 수익을 좀 챙겨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공략을 하든지 혹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PSK 홀딩스까지 AS 받아봤는데요. 추천해 주시고 벌써 30% 가까이 또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55,000원 이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5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반기 반도체는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 섹터가 그 흐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기다렸다가 재접근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갖다 대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요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하나 있죠. 이 댓글에 링크 눌러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가지 방법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또 빠른데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보도록 할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관련주들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같이 매매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최근 오늘 들어서는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테마 공략, 코로나, 엠폭스 다음은 이라는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혹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테마주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새로운 테마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보기 전에 왜 테마주를 봐야 되는지 왜 지금 테마주가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락 이후에 시장의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 장세 혹은 관망세가 좀 짙어진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의 부재 주도 섹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 테마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난 월요일이죠. 8월 8일 월요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양 지수가 장중에 10%가 넘는 급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 금요일에도 하락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최악의 월요일을 좀 맞이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반등 랠리를 좀 이어가줬고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급락 이전 이 갭 구간 상단으로 지금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낙폭을 급락분을 모두 다 지금 만회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 월요일 급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지금 갭 구간 상단으로 올라왔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월요일 날 급락을 맞이하게 되면서 투매 물량도 나왔을 것이고 혹은 반대 매매 물량도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즉 현금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빠져나왔었던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규 진입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단 구간 저가 매수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은 이제 다 수익권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권에 있는 물량들이 차츰차츰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 다시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관망세를 더 짙게 만드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공포 벗어난 코스피 이제 하락 출발 빅 이벤트 전 숨고르기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속 숨고르기 국면이다. 근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이제 FOMC 예고편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FOMC 금리와 또 관련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정해왔는데
자, 이제 19일에는 먼저 미국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나 혹은 경제가 지금 침체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FOMC, 잭슨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 있었던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좀 나타났었나 혹은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2일부터는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 시장이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벤트라고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한국은행 역시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이 금리 향방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3일 연이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 혹은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두려운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이 파월 의장이 이런 연설을 할 때마다 시장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관망세가 끝나게 되고 다시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겁먹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숨고르기고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게 되고 만약에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반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번 주 내에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실 텐데 바로 주도 섹터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이 배터리와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시장을 크게 이끌어줬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고가 부담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섹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수급들이 다른 테마 혹은 다른 섹터를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반도체를 한번 볼 텐데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봉 차트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전망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상승 나오는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24만 8,500원을 고가 기록을 해준 이후에 큰 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언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3% 가까운 조정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대장주들이 상승이 나와줘야 다른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 섹터에 대한 부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게 되겠고 이제 다음 볼 것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다음 주죠. 이번 주는 아닙니다. 28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혹은 부합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다가도 급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실적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전, 혹은 빅 이벤트 전까지는 조금은 조정을 볼 수 있어도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금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우리는 단기 테마를 좀 공략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섹터 대장은 단연 이제 에코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거나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그 반등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오늘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오늘 4%대의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아직까지 좀 바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오르려면 이런 대장주들 혹은 주도 섹터가 강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지금 보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수출 지표로 봤을 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수급이 테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테마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텐데 제가 강조드렸었던 게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와 이런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들이 급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관련주들 가운데서 상한가가 여럿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듯 하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매트릭스 추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8월 5일 날 추천을 드렸고 매수가 2,900원 이하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등을 좀 보여주기는 했죠. 근데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보여주게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시피 테마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3% 가까운 조정, 그리고 에코프로는 4%대의 조정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은 여전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12일 날 그 8월 5일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였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코로나와 엠폭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개인 채널에 추천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엠폭스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이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중 2개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후속주로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차례 정도 크게 상승을 보인 자리였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고 여전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매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매트릭스나 랩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다음 타자로서 미코바이오메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연상을 달성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 하나 볼게요. 또 음압병실 관련주로서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이제는 이 테마 내에서도 이 테마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진단 키트, 진단 시약 관련주들이 올랐다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음압병실과 같은 종목들이 오를 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의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부각을 받기 시작해서 2연상을 마찬가지로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테마, 뭐 어떤 특정 테마가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상한가 종목이 여럿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볼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차례 부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특이점을 보게 되면은 그 테마가 오를 때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즉 뭐냐? 이 테마 내에서도 수급 이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가 좀 쉬어갔지만 다시 지금 이미 충분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급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마로 다시 이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2연상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수급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음 테마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테마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에 봐야 될 테마는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천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화재가 되게 되면서 다른 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까지도 화재가 번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좀 만들어냈었던 이슈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 관련주에서 이미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테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이제 긴급회의였습니다. 바로 지난 12일에 긴급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당일 말고 그 다음 날 13일에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일이 아닌 13일 이 기사가 나온 건데 13일 특징주라고 하면서 전기차 화재 대책 수혜 기대에 관련주 동반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막 속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상한가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테마주들로 강하게 항상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게 테마주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슈가 끝났냐? 이제 화재 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포비아, 전기차 포비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차된 전기차 택시에서 다량 연기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또다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도 이 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재료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앞서 보신 것들은 결국에는 과거 이전에 나왔었던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앞에 재료죠. 그래서 앞에 재료인데 아까 그 13일 날 이 긴급 회의를 봤을 때 내달 발표될 이 대책이 이번 달로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정에서 이달 중 이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뭐 사실 8월 달이라고 하면은 2주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 테마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가 불이 나게 된 경우는 이제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좀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막에 손상이 이뤄지고 그러면 이제 전극과 양극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화재가 나는 건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액체가 아닌 고체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 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대체제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해질, 이 소재를 만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를 만들고 있는 한농화성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농화성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바로 13일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음봉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눌림목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가격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게 되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지금 바로 8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그 화면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과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절대 화재가 과충전으로 인한 부분은 아니다. 이게 원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과충전에 대한 부분이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PLC 모뎀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상태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충전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좀 부각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그리고 최근 4거래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고가권에서 캔들이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고가놀이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5일 이평선을 딛고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양봉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5일 이평선을 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2차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또 마지막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히든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가 아닌 이 8시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기업도 보시면은 새내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화재 이 대책과 관련돼서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이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깨기는 했지만 여전히 50% 이 장대 양봉 50%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듯 했으나 막판에 좀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게다가 5일 이평선이 빨간색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5일 이평선 상단으로 올라와 주면서 단기 추세를 좀 살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테마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여전히 살려두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배터리 진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배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이 굉장히 부각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국내 배터리 셀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대체제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과제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막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종목 제가 이 8시 방송을 통해서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8시 방송 주제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엠폭스 급등 랠리 적중, 다음 전기차 화재다. 관련 급등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하세요.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 지금 댓글 하나 있죠? 댓글에 링크 하나 누르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이렇게 3가지 방법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